안녕하세요. 흡사하나 27기 강하윤입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에 맞게 해외 대학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교류팀 주관하에 진행했던 2025학년도 1학기 영어권 해외 어학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대 어학연수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기준 4월 초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줌으로 모집 설명 안내 및 Q&A가 진행되었는데요. 모집 대학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영국 리즈 대학,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이공계 한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이 열렸습니다. 선발 기준은 종합정보 시스템에 표시되는 평점 평균 50점에 수학계획서 50점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때 생성형 AI를 사용 시 감점 처리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선발되는 해에 따라서 수학계획서를 영어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 대학에서 수학하고 싶은 이유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진솔하게 담아낸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간 내에 지원을 하면 심사 후 메일로 최종 선발 여부를 공지받게 됩니다. 또한 선발 대학과 무관하게 서울 캠퍼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각 대학별로 필요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받고 3주에서 한 달 동안 함께하게 될 학우분들을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해당 어학연수는 2025학년도 1학기 교양 성적으로 전환되며 패스 논패스로 평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는 학점 인정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며 기간 내에 꼭 제출해야지 인정됩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진행한 캐나다 토론토대의 경우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9시부터 12시에 진행되는 Leadership and Management 코र्스와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Culture and Community 코र्스를 신청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분들은 오전 수업만 신청하고 오후에는 주로 관광을 다니셨는데요. 오후 수업까지 들어도 관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대학에서 수학을 하시게 된다면 오전, 오후와 상관없이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들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CCC 강의가 제가 생각했던 강의와 많이 달라 인스트럭터에게 변경을 요청드렸습니다. 수업이 새로운 이론이나 전 세계의 흐름을 배우기보단 수강생들끼리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처음 강의 변경을 요청드렸을 땐 거절당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강의 방식과 바꾸고 싶은 강의를 원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니 변경해 주셨어요. 만약 강의를 듣다가 불만사항이 생기거나 강의 변경을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인스트럭터에게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스트럭터는 기숙사에 기도한 웬몰홀 지하 1층에 계십니다. 오전 수업인 LMC는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과 여러 유형의 리더에 대해 배우는 강의입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방식들에 대해 배우고 상황별로 필요한 매니지먼트 유형에 대해 배웁니다. 패스를 위해서는 3명씩 그룹을 만들어 실제 글로벌 그룹의 리더에 대한 발표 및 소논문 작성이 요구됩니다. Were similar to the decision maker and might undervaluing emotional intelligence compared to technical skills. 오후 수업이었던 CCC에서 변경한 강의는 Perspective of Global Commerce였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과정 및 전략들에 대해 배웁니다. 패스를 위해선 4명씩 그룹을 만들어 실제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어떤 전략을 취해 성공하였는지에 대한 발표 및 소논문 작성이 요구됩니다. The market depends heavily on its ability to localize production and services and operations. 같은 수업이더라도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미네르바처럼 여러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이에 따라 강의 및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자체를 배우는 General English 코र्스의 경우 강의 배정을 위한 사전 레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일부 강의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전 과제를 내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이 외대처럼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꼭 지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체 강의의 80% 이상, 즉 15회 수업 중 최소 12회 이상을 출석하셔야 패스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12회만 출석하시게 될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받는 증명서의 Participation Part에서 B를 받으실 수도 있으나 이는 패스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영어 능통자에게는 프로그램 난이도가 낮아 부적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는데요. 전공 영어 수업을 수강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시다면 낮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픽과 같은 언어 자격증 시험에서 IH 혹은 AL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난이도가 낮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전공 수업보다는 교양 수업의 난이도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학우분들 과반수 이상이 교환학생을 준비 중이시거나 혹은 예정된 분들이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UT의 기숙사는 4개 대학 중 유일하게 1인실이었는데요. 다만 방 안에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용 화장실만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지냈어서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했었는데요. 만약 저처럼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걸 계획 중이시라면 월 초에만 구매 가능한 지하철 한 달권을 구매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저렴해요 추천드립니다. 교통카드는 앞서 보여드린 프레스토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처음 카드를 찍으면 2시간까지 환승이 무제한 무료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UT는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시티카를 타고 식사 후 학교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저처럼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당일 8시 반에 40 윌콕 스트리트에서 학교 건물 위치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진행되며 이곳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및 웰컴 키트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이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University of Toronto 티셔츠를 받게 됩니다. 해당 티셔츠는 북스토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프로그램 시작 전주 주말부터 조기 입소가 가능하며 퇴소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숙사 식당은 40 윌콕 스트리트의 다이닝 홀 뉴 컬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에 밀 플랜을 신청하면 밴드를 지급받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패키지에 따라 밴드의 색이 구별됩니다. 저를 포함한 몇 학우분들은 밀 플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UT 캠퍼스는 한국과 달리 캠퍼스 안과 밖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부지가 넓은 만큼 단과대학별로 건물이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같아 보이는 강의실이 많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제가 참여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단과대학 중 뉴 컬리지에서 진행한 International Exchange 프로그램 이하 IEP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 컬리지 산하의 건물인 웬몰 헐과 시드니 스미스 헐에서 주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건물 분위기가 상이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캠퍼스 내부에서 많이 돌아다녀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 첫째 날에 간단한 캠퍼스 투어가 진행되지만 참여 인원이 너무 많고 짧은 시간 내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만큼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메인 건물인 University College에 꼭 방문해 보시고 UT의 2107인 University of Toronto Bookstore도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 자료를 프린트해야 한다면 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날에 받는 웰컴 키트에 액티비티에 대한 상세한 일정 및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일정과 비용을 고려하여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IEP 첫 주차에 사전 신청을 받는데 인원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액티비티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웬몰 홀 1층에서 해당 주차에 진행하는 액티비티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토론토 시내에서 진행하는 액티비티의 경우 대부분 시티카를 타고 이동합니다. 다만 나이아가라 투어의 경우 버스를 대절하였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 2박 3일간의 프렌치 캐나다 트립의 경우 외부 업체와 제휴를 맺어 전문 가이드와 함께 버스로 이동하였습니다. 프렌치 캐나다 트립은 토, 일, 월로 진행되는 만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액티비티의 경우 굳이 UT를 통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지만 나이아가라와 프렌치 캐나다 트립은 개별적인 이동이 어려운 만큼 UT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학연수를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진행한 이후에 총 4가지 팁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픽 시험 응시하기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인 언어 말하기 자격증인데요. 아무래도 언어는 사용할수록 늘기 때문에 귀국하신 주차에 바로 시험을 응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토론토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 보기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인 9시 이전까지는 토론토 치안이 매우 좋은 편이고 교통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액티비티를 신청하지 않은 날에는 최대한 다양한 장소에 가보려 했던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로열 몬트리올 박물관, 카사로마, 토론토 아일랜드, 그리고 CN 타워입니다.
시티패스를 구매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니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기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아시아권이 절반 이상, 남미가 40%, 그 외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추억을 쌓았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마지막 주차가 다가올수록 서로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는 걸 어색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소중한 인연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북미 지형을 여행하며 추억 쌓기입니다. 실제로 외대 학우분들 중 프로그램 종료 후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매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프로그램 참여자들만 들어가는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는데요. 함께 여행할 인원을 모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앞뒤로 가족분들과 함께 캐나다를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 한 달간 해외에서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외대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를 체험해보시길 응원합니다.